안녕하세요. 복잡하고 머리 아픈 입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은요,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다른 대학들보다 한참 앞서서 아주 이례적으로 2026학년도 입시 계획을 발표한 세종대학교 이야기입니다. 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? 자, 화면에 뜬금없이 숫자가 하나 딱 보이죠? 70.12. 이게 대체 뭘까요? 이게 여러분의 대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? 와, 이게 바로 이번 세종대 입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. 바로 이 70.12점. 이게 뭐냐면요. 세종대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새로 도입하는 4과탐 통합변환 표준점수라는 게 있어요. 여기서 만점, 그러니까 100분이 100%를 받으면 얻게 되는 바로 그 점수입니다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런 건 훨씬 나중에 발표하거든요. 근데 세종대가 진짜 빨리 움직인 거예요. 대학에서는 이걸 수요자 친화적인 조치라고 설명해요. 그러니까 수험생들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겠다 이 얘기죠. 요즘 막 사탐런이라고 하잖아요. 이과생들이 점수 잘 받으려고 사회탐구로 몰리는 거요. 이 정도로 탐구 과목 선택이 완전 뜨거운 감자인데 미리미리 계획 세울 수 있게 우리가 판을 깔아주겠다. 뭐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이 통합변환 표준점수, 줄여서 통합변회라고 부를게요.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. 따라오세요. 이름이 좀 어렵죠.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요. 여러분이 사회탐구를 보든 과학탐구를 보든 뭘 선택했는지는 아예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. 그냥 수능 성적표에 찍힌 100분위 점수만 보고 세종대가 만든 단 하나의 점수표로 바꿔버리겠다. 이겁니다. 뭐랄까, 달러든 엔화든 유로든 상관없이 그냥 다 원화로 환전해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아주 쉽죠? 자, 이게 바로 세종대가 실제로 공개한 점수표입니다. 한번 보세요. 되게 재밌죠?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탐구 과목에서 100분위 99%를 받았다. 그러면 변환 점수로 69.18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옆 동네 친구가 사회탐구 과목에서 똑같이 99%를 받잖아요? 그럼 그 친구도 완전 똑같이 69.18점, 점수가 그냥 같아지는 겁니다. 와, 이렇게 보면 되게 공평해 보이지 않나요? 어떤 과목을 선택했든 차별이 없으니까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정말 그럴까요? 이 제도를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통합이하는 멋진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롤은 뭘까요?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진짜 딱 한 장으로 요약됩니다. 기본 점수는 통합변표로 똑같이 계산하는데 문제는 바로 가산점입니다. 특정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보너스 점수를 더 얹어준다는 거죠. 여기서부터 유불리가 확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여기를 집중해서 봐주세요.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또 과학탐구를 본 학생이 자연과학대학이나 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한다? 무려 5%의 가산점을 받습니다. 5%요. 공과대학도 3%라 주고요. 여러분, 입시에서 1점, 아니 0.1점 차이로 합격, 불합격이 갈리는 거 아시죠? 그런데 5%다? 이건 그냥 엄청난 혜택인 거죠. 결국 이름은 통합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무조건 우리 학교로 와라 하고 길을 터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. 사실 이 얘기는요, 세종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. 이 통합변표라는 제도 자체가 2024학년도부터 몇몇 대학에서 시작되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하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. 원래 이 제도가 왜 나왔냐면 교육부에서 권고를 했어요. 어떤 과목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유리하고 불리한 게 갈리니까 그거 좀 줄여봅시다 하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죠. 근데 의도는 좋았지만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이거 문제 생길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. 바로 이 전문가의 말이 비판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. 과목마다 어려운 정도가 다른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점수표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건 그냥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, 이게 오히려 공정성을 해친다는 거죠.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,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아주 험난한 암벽을 막 낑낑대면서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한 사람이랑 잘 닦인 등산로로 편안하게 걸어서 같은 높이에 도착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. 이 두 사람의 노력을 똑같이 평가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소위 말하는 고인물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100분이 99%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긴 과탐 2 같은 과목이 있잖아요. 거기서 받은 99%랑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덜한 과목에서 받은 99%는 그 가치가 분명히 다른데 지금 이 통합변표는 그 차이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을 텐데요.
이 모든 내용을 싹 정리해서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래서 뭘 어쩌라고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. 최종 전략 브리핑 시작합니다. 자, 여러분의 액션 플랜입니다. 첫째, 내가 가고 싶은 세종대학과가 수학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몇 퍼센트나 주는지 이건 무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둘째, 아까 보여드린 그 변환 점수표 있죠? 그걸 보면서 내 예상 100분위가 실제로는 몇 점이 들지 미리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, 특히 저 어마어마한 가산점까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선택한 탐구 과목이 정말 나한테 유리한 게 맞나? 이 고민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보셔야 합니다. 어쩌면 이 가산점 하나가 여러분의 합격, 불합격을 결정지을 수도 있으니까요. 결국 과목별 유불리를 없애려고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오히려 가산점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오늘 이 세종대의 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과연 모두를 위한 진정한 입시 공정성이란 무엇일까요? 통합이 정말 그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